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북한의 밀당 외교. 태영호 전 공사의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른바 저팔계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차장, 예. 저팔계 외교, 손오공과 같이 다니는 그 저팔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유기에 이제 저팔계가 나오죠. 그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 때 김정일 위원장이 대미 협상자들에게 늘 주문했다는 게 바로 이 저팔계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가 솔직한 척하고 어리석은 척하고 억울한 척하고 미련한 척하면서 모든 얻어먹을 것은 다 얻어먹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풍계리 폐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솔직한 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얼마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했죠. 그렇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그 김정일 때 얘기했던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 외교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 뭔가 먹는 것만 밝히고 생각하는 건 싫어하는 것 같이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게 만들죠. 의심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솔직한 척, 풍계리 핵실험장 다 보여주겠다. 나 솔직하게 다 보여줄게. 솔직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억울한 척. CVID에서 PVID로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억울하다. 그리고 뭐 어리석은 척, 미련한 척.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여줬던 모습이었죠. 북한에 오면 뭐 교통이 좀 불편하다. 비행기로 오시는 게 편하다. 이러면서 뭔가 어리석고 미련한 척도 했지만 그게 다 전략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저팔계식 외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네. 90년대 초에 이제 소동권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외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괜찮았습니다만 소동권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고난 행군이 와서 수십만, 수백만이 이제 굶어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게 저팔 외교로 시작하는데 다시 표현하면 구골 외교입니다. 구골 외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미 협상에 있어서는 벼랑 끝 전술을 이제 저팔계 외교의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구결 외교고 이제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종국 실장께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누구에게 돈 줄 일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안 주는 게 전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저팔계 외교를 근저에 깔고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현재 외채를 러시아라든가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서방권에서도 많이 빌렸는데 네. 한 1원도 갚은 적이 없고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으로부터 한 1조 원 정도 10억 불 정도를 이제 빌려갔는데 현재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럴 때 한 번도 갚겠다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억울한 척, 미련한 척, 솔직한 척, 저팔계처럼 굴면서 현실적인 이익은 다 챙기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저팔계로 비유를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제협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실리를 취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자, 또 볼까요? 또 시진핑 찾아가서 또 현실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람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역시 핵무기를 빌미로 경제적인 지원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팔계가 돌아다니면 돈이 생긴다.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제목을 달았군요. 글쎄요. 이게 바로 저팔계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굉장히 우리 그 SOC가 부실하다, 도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가장 먼저 남북 경협 작업으로 관심을 받는 게 철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철도를 쭉 깔 수 있는 거고요. 시진핑 수석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미국과 비핵화 협상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협상 이행만 하고 결국 미국한테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담보하겠다 이런 또 이제 확답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가지고 좀 미국과 협상을 임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저팔계식 외교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팔계가 막무가내로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속을 챙기듯 미국을 상대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정일은 저팔계 외교로 빌 클린턴 행정부를 속이기도 했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저팔계 외교라는 것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이미 내려오는 뿌리 있는 외교 전략이었군요.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탈북했던 태영호 전 정무공사. 그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 경제의 미래는 개성식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처럼 돈은 벌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바짝 차단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식 경제 건설을 꿈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개성공단으로 필요한 돈을 번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 같은 곳을 14군데 더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개성시민 5만 명이 매일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개성공단에선 외부 정보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가 쉽고 북한식 정치 질서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 전 공사는 개성공단을 단절식 경제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현재 북한이 방금 이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근간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길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곳곳을 사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제 붕괴까지 가져올 각종 범죄들까지 공개될 수 있어 완전한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태 전 공사는 정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으로 공개된 노동당 본청사 3층 서기실을 세습 통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당의 보고가 서기 실장이 김창선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폼페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턴은 확실하게 압박하고 뺏어야 된다 이런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하려면 핵무기건 핵장비건 다 시설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두느냐, 땅에 파묻느냐. 그렇죠. 볼턴의 생각은 다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네. 특히 테네시 주에 있는 저 오크리지라는 도시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저기가 왜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테네시주 오크리지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오크리지라는 곳은요, 1943년 테네시주, 미국의 중남부죠. 중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설립된 국립연구소입니다. 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핵무기, 그 핵무기를 완성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의 종착지 또는 핵폐기의 종말 처리장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 초반이죠. 그때 소련 해체 후에 카자흐스탄에 고농축 우라늄이 여기로 옮겨졌고요. 좀 더 가까이 있는 2004년입니다. 리비아가 핵화를 선언한 다음에 핵무기 설계도, 핵물질, 탄도미사일 부품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제 숲속에 있는 작은 연구 단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곳에 결국 모든 걸 다